여러분, 발라드 가수의 애절한 목소리가 우리 가슴을 울릴 때 가수의 입 앞에 놓인 마이크가 사실은 여러분의 고막과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무대 위 마이크 안에는 사람의 고막을 본떠 만든 아주 얇은 진동판이 들어있습니다. 찰나의 순간, 이 진동판은 가수의 떨리는 숨결을 낚아채 정교한 전기신호로 바꿔놓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 구조를 닮은 공학적 설계가 감정을 고정해 타인의 뇌세포까지 고스란히 전달하는 치밀한 드라마를 완성합니다. 인류 설계도의 이면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기어코 툴즈입니다. 오늘 해부할 도구는 소리의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마이크 캡슐입니다. 소리의 파동을 붙잡아 에너지를 모으고 이를 디지털 데이터로 고정해 멀리 보내는 인공고막의 과학을 준비했습니다. 도구가 인간의 감각을 어떻게 증폭시키고 전달하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해체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무대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가수가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가수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주 작은 숨소리와 목소리의 떨림이 어떻게 수천 명의 관객이 모인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걸까요? 그 비밀은 가수가 쥐고 있는 마이크의 머리 부분, 즉 마이크 캡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곳을 낱낱이 해체해보면 놀랍게도 우리 머릿속 깊은 곳에 있는 고막과 거의 똑같은 설계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몸이 수억 년 동안 발전시켜온 소리, 감지 방식을 공학적으로 그대로 재현해내는 셈입니다. 우리 귀의 고막은 두께가 0.1mm도 안 되는 아주 얇고 투명한 막입니다. 외부에서 소리가 공기를 타고 전달되면 이 공기의 파동이 고막을 건드리고 고막은 마치 북등처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마이크 안에 들어있는 진동판, 즉 다이어프램도 이와 똑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이크 캡슐 속에 들어있는 이 얇은 막은 주로 금을 아주 얇게 입힌 플라스틱이나 특수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수의 목소리가 공기를 흔들며 다가와 이 막을 때리면 진동판은 고막과 똑같은 원리로 떨리기 시작합니다. 기자가 분석한 공기역학의 설계도를 보면 왜 굳이 이렇게 얇은 막을 써야만 했는지 그 해답이 명확해집니다. 정교한 공학적 설계도가 말해주는 정답은 바로 예민함입니다. 가수가 감정을 담아 부르는 아주 가냘픈 떨림이나 입술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잡아내려면 진동판은 공기의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막이 조금이라도 두껍거나 뻣뻣했다면 우리가 발라드를 들을 때 느끼는 가수의 섬세한 감정선은 모두 뭉개져 버렸을 것입니다. 마이크는 우리 고막이 가진 최고의 성능을 기계적으로 복제해낸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진동판은 단순히 떨리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동판 뒤에는 자석과 코일, 혹은 전기가 흐르는 판이 아주 좁은 간격을 두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동판이 소리에 맞춰 앞뒤로 움직일 때마다 이 간격이 변하면서 공기의 물리적인 흔들림이 전기신호라는 새로운 언어로 번역됩니다. 우리가 소리라고 부르던 보이지 않는 바람의 떨림이 전선을 타고 흐르는 전기 데이터로 고정되는 놀라운 순간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마이크는 인간이 만든 인공고막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 고막을 진화시켰듯 인류는 자신의 목소리를 더 멀리, 더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고막의 설계도를 베껴 마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기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가장 예민한 감각기관을 닮으려는 지독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귀가 포식자의 발소리를 듣기 위해 날카로워졌다면 마이크의 진동판은 타인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이토록 정밀해진 것입니다. 수억 년의 시간을 건너뛴 이 닮은 꼴 설계도가 어떻게 우리 인류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 볼까요? 수만 년 전 캄캄한 동굴 속에서 잠을 청하던 우리 조상들을 상상해 봅시다. 그들에게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는 낭만이 아니라 내일의 태양을 볼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처절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풀숲을 스치는 아주 미세한 바람소리와 맹수의 발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인류의 고막은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감지하는 가장 정교한 생존 센서로 진화했습니다. 돌을 갈아 만든 돌도끼가 사냥을 위한 손의 확장이라면 고막은 적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방어용 레이더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단순히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정착하며 생존의 위협이 줄어들자 인간은 자신의 목소리를 더 멀리 보내고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게 붙잡아두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집단의 지혜를 후손에게 남기려는 본능이 꿈틀댄 것이죠. 문제는 소리라는 존재가 공기를 흔들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허무한 공기의 떨림을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붙잡아둘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마이크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기자가 분석한 승리의 생존 전략을 보면 인류가 소리를 다루는 방식은 철저히 효율성을 따라 진화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마이크는 지금처럼 화려한 무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화를 통해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투박한 도구였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만든 초창기 마이크는 액체 속에 떨림판을 넣어 전기를 조절하려 애썼고 이후에는 탄소 가루의 눌림을 이용해 소리를 전기로 바꾸는 방식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라지는 소리를 붙잡아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한 인류의 지독한 투쟁이었습니다. 특히 전쟁의 시기를 거치며 마이크 기술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적군의 통신을 감청하거나 아군에게 정확한 명령을 전달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닥치자 인류는 더 선명하고 더 튼튼한 인공 고막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발달했던 고막의 능력이 역설적이게도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전쟁터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전쟁의 도구가 평화의 시대를 만나자 비로소 가수의 숨결을 담아내는 예술의 도구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대 위에서 보는 화려한 마이크는 사실 수만 년 전 맹수의 기척을 살피던 우리 조상들의 예민한 귀가 현대공학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발달했던 그 예민한 진동판의 설계도가 이제는 수만 명의 관객을 눈물 짓게 하는 감동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도구의 시작은 늘 투박하고 처절했지만 그 끝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깊이 어루만지는 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교한 인공고막을 손에 쥐었더라도 정작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도구의 성질을 모른다면 소리는 그저 소음이 될 뿐입니다. 무대 위 발라드 마스터들이 마이크 하나로 공연장을 지배하는 그들만의 은밀한 기술, 그 설계도를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나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마이크를 손에 쥐었더라도 그 안에 담긴 설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차가운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발라드 가수들이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입에 바짝 붙였다가 때로는 멀리 떼며 노래하는 모습은 단순히 감정에 취한 연기가 아닙니다. 마이크 속 인공 고막이 가진 특성을 극한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린 행동이죠. 이제 우리도 이 마이크라는 도구를 내 몸의 일부처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한 마스터의 실전 설계도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은 소리의 깊이를 결정하는 마이크와 입 사이의 거리 조절입니다. 마이크의 진동판은 입과 가까워질수록 낮은 음역대를 더 풍부하고 묵직하게 잡아내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분석한 휘어짐의 설계도에 따르면 소리 파동이 좁은 공간에서 진동판에 부딪힐 때 저음역대의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근접 효과가 발생합니다. 발라드 가수들이 도입부에서 아주 작게 속삭일 때 마이크를 입술에 닿을 듯이 가까이 가져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뜻하고 친밀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마이크에 최대한 밀착해 보십시오. 진동판이 당신의 낮은 목소리 에너지를 풍부하게 흡수하여 듣는 사람이 마치 당신의 품 안에서 노래를 듣는 듯한 깊은 몰입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테크닉은 목소리의 선명함을 지켜내는 각도의 조절입니다. 마이크 진동판을 향해 정면으로 강한 숨을 내뱉으면 퍽 하는 불쾌한 잡음이 섞이기 쉽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입에서 나가는 공기의 압력이 마이크의 예민한 진동판을 너무 세게 때리기 때문이죠. 마스터들은 마이크를 입과 정면으로 마주보게 두지 않고 코끝이나 턱 방향으로 살짝 비껴서 조준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의 직접적인 타격은 피하면서도 목소리가 가진 순수한 진동만 골라내어 훨씬 깨끗하고 전문적인 소리를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쥐는 손의 위치도 소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의 머리 부분인 동그란 그릴을 손으로 꽉 감싸주는 모습은 지양해야 합니다. 마이크 캡슐의 뒷부분에는 소리의 방향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잡음을 걸러내기 위한 아주 작은 통로들이 설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손으로 막아버리면 소리가 웅궁거리거나 갑자기 날카로운 피드백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이크는 반드시 몸통 부분을 가볍게 잡아야 하며 진동판이 주변의 공기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머리 부분은 항상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이크가 원래 설계된 대로 목소리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울림통으로 사용하는 감각입니다. 마이크는 우리 목소리를 멀리 보내주는 통로일 뿐이며 진짜 에너지는 우리 몸에서 나옵니다. 마이크의 진동판을 충분히 흔들어줄 수 있는 묵직한 소리를 만들려면 어깨에 힘을 빼고 배의 깊은 곳에서부터 소리를 밀어내야 합니다. 목의 힘만 사용해서 소리를 내면 진동이 얇아져서 마이크가 잡아낼 수 있는 감정의 정보가 줄어들게 됩니다. 몸 전체의 울림을 마이크에 실어보낸다는 느낌으로 노래할 때 비로소 도구는 우리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고 위력적으로 증폭시켜 세상에 뿌려줍니다. 도구를 마스터한다는 것은 그 도구가 가진 물리적인 성질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그 특성을 이용해 나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마이크를 소중히 다루고 적절한 거리와 각도를 유지하며 소리를 던지듯 내보낼 때 마이크는 비로소 인간의 성대를 대신하는 제2의 장기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전달된 소리도 무대 위에 거대한 스피커를 타고 흐르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검문소가 있습니다. 가수가 자신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소리를 고정하는 디지털 기술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을 멀게 할 것 같은 화려한 조명과 수만 명의 관객이 내뿜는 열기, 그리고 심장을 울리는 거대한 스피커 소리까지 발라드 가수가 서 있는 무대 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공간입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가수는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노래를 들려주는 걸까요? 그 해답은 가수의 귀에 꽂힌 작은 이어폰, 이너어 모니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들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무대 위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가수의 목소리와 반주만을 골라내어 가수의 고막으로 직접 연결해주는 정교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수는 이니어를 통해 자신의 음정과 박자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흐트러짐 없는 감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를 통해 전기 신호로 바뀐 가수의 목소리는 이제 컴퓨터라는 거대한 두뇌 속으로 들어가 디지털 데이터로 고정되는 마법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들어본 오토튠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토튠을 노래 실력을 숨기는 속임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토튠은 소리의 파동을 가장 완벽한 형태로 다듬어주는 정밀한 조각칼에 더 가깝습니다. 기자가 분석한 휘어짐의 설계도를 보면 가수가 내뱉는 소리의 파형이 디지털 격자 위에서 어떻게 미세하게 깎이고 다듬어지는지 그 비밀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공기의 온도나 가수의 컨디션에 따라 아주 미세하게 음정이 휘어지거나 불안해질 수 있는데 오토튠은 이 휘어진 소리 데이터를 초당 수만 번씩 분석하여 가장 정확한 위치에 딱 맞게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디지털로 고정된 소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과거에는 소리가 공기 중으로 사라지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0과 1이라는 숫자의 형태로 기록되어 수백 년 뒤에도 똑같은 떨림으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발라드를 들을 때 가수가 마치 내 바로 옆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수의 입술 끝에서 시작된 작은 진동이 전기 신호를 거쳐 디지털 데이터로 완벽하게 고정되었고 그 에너지가 손실 없이 우리 귀까지 안전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니어와 오토튠은 가수의 진심이 관객의 마음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가수는 이니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오토튠은 그 결과물을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세상에 내보냅니다. 이 모든 공학적 서사는 찰나의 소중한 감정을 놓치지 않고 타인에게 온전히 전달하려는 인간의 간절한 소망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공학은 차갑고 딱딱한 기계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보다 따뜻하게 사람의 목소리를 지켜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술들도 결국은 공기의 흔들림과 귀라는 감각기관이 있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먼 미래에 우리가 공기나 귀를 거치지 않고도 가수의 감정을 직접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리의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 버린 상상조차 힘든 미래의 설계도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수만 년 전 눅눅한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던 인류의 첫 노래는 공기의 진동을 타고 옆 사람의 귀에 닿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마이크라는 인공 고막을 통해 목소리를 전기로 바꾸고 오토튠이라는 기술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고정하여 지구 반대편까지 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화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믿어왔던 소리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세상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어코 툴즈가 그려본 미래의 상상 설계도 뉴럴 보이스 링크의 세계를 함께 상상해 보시죠. 가까운 미래의 발라드 가수는 더 이상 무거운 마이크를 손에 쥐거나 거추장스러운 이니어를 귀에 꽂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가수의 목 아래에는 투명하고 아주 얇은 나노 패치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이 패치는 가수의 성대가 실제로 떨리기도 전에 소리를 내보내려는 뇌의 신경 신호를 직접 읽어냅니다. 공기를 흔들어 소리를 만드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수의 마음속에 머물던 선율을 즉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목소리는 공연장의 거대한 스피커를 거치지 않고 관객들의 뇌 수신기에 직접 신호를 쏘아 올립니다. 기자가 파헤친 회전의 설계도를 들여다보면 우리 귀속 달팽이관의 나선형 구조가 소리를 분석하듯 미래의 기술 또한 인간의 신경망을 따라 유연하게 순환하며 정보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도구가 공기를 강제로 흔드는 직선적인 방식이었다면 미래의 도구는 인간의 신경체계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회전형 네트워크에 가깝습니다. 덕분에 관객은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가수가 느끼는 슬픔과 기쁨 같은 감정의 파동을 자신의 뇌세포에서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공기라는 장애물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순수한 감정의 울림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단순히 음악 감상의 방식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감정의 깊은 곳을 공유하게 만드는 인류의 새로운 소통 도구가 될 것입니다. 결국 공학의 목적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이며 미래의 도구는 그 간격이 아예 느껴지지 않을 만큼 우리를 가깝게 연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는 언제나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지독할 정도로 정교한 설계를 반복해 왔습니다. 맹수의 소리를 듣기 위해 날카로워졌던 우리 조상의 고막은 이제 마이크와 오토튠이라는 현대 공학의 힘을 빌려 시공간을 초월하는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막과 마이크의 구조를 낱낱이 파헤친 이유는
바로 이런 상상을 현실로 바꿀 설계도가 우리 몸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도구가 아무리 화려하게 변하더라도 그 핵심에 담기는 것은 결국 사람의 진심입니다. 돌도끼에 사냥꾼의 간절함이 담겼고 마이크에 가수의 눈물이 담겼듯 미래의 도구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위로를 실어 나를 것입니다. 도구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곧 인간을 이해하는 일이며 그 원리를 마스터한 사람만이 다가올 미래의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고막과 마이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공학적 서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작은 스마트폰 하나,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어폰 하나에도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생존과 소통의 설계도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대담한 상상은 늘 우리 곁에 있는 아주 작은 도구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인류 설계도의 이면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기어포 툴즈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통찰이 여러분의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은 더 날카로운 분석과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소름 돋는 도구의 비밀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